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8월 6일 저녁 시간이 됐습니다.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론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들 현재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물론 이 대선 이 캠프에서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런 거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안보 관련 뉴스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굉장히 중요한 뭐냐면 지금 문재인 과거 특보단의 이름에 올렸던 사람들이 최근 국정원과 검찰 그리고 경찰의 이런 지금 합동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이 수사를 보면 북한의 간첩이 이제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이 정말 문재인 특보단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된 거냐? 이 경위를 밝혀라. 이것이 야권의 일관된 주장이고 핵심입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윤석열 총장도 4명이나 이렇게 집단적으로 이 간첩망이 지금 수사선상에 올라왔는데, 그리고 이렇게 명백한 증거를 통해서 이 법원에서도 구속영장까지 발부했어요. 이렇다고 본다면 정말 이 대한민국이 지금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반드시 입장을 밝혀라. 이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것이 하나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요. 이거에 관해서 이 청와대가 입장이라고 밝혔는데 기가 막힌 입장입니다. 예.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 정도가 되면 무슨 말씀인지 다 아시지 않겠어요? 더군다나 이 사람들이 스텔스기를 도입하는 걸 반대했다. 이것이 지금 핵심이잖아요. 왜냐하면 스텔스 F-35A 이 스텔스기는요, 대한민국의 대북 군 전략 중에 핵심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 킬체인 전략이거든요. 이 킬체인 전략이 바로 뭐냐면 북한이 핵 미사일을 쏘기 직전에 징후를 알면 우리가 먼저 말하자면 공격을 해가지고 그거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즉 북한의 대남 핵미사일 공격 능력을 아예 처음서부터 차단시키는 것이 킬체인인데요. 이 킬체인의 핵심 전력 중에 하나가 바로 F-35A예요. 그런데 이 F-35A 우리 한국이 도입하려고 하니까 말이죠, 북한이 집중적으로 이 반발을 했습니다. 반발하면서 우리 정부가, 이게 작년 얘기인데요, 작년과 올해 추경까지 편성했잖아요. 이 코로나 때문에. 그럴 때마다 항상 정부가 무슨 예산을 줄였느냐? 바로 F-35A 도입 예산을 줄였어요. 예. 무려 3,785억 원을 작년과 올해 대폭 삭감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문제가 지금 언론에서도 보도되고 있고 저도 다시 한번 짚어보고 싶은 게, 이 추경 예산 왜 하필이면 국가 안보 예산을 이 코로나와 같은 이 포퓰리즘 정책에 쓰려고 줄이느냐 이거예요. 이 줄이는 이 시기적으로 보면 이 문재인 캠프에 들어갔던 2017년도 그리고 이 간첩단이 왕성하게 활동했던 2017년도, 18년도, 19년도 이때하고 시기가 일치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말이죠, 이 스텔스기 도입 반대를 했던 사람들이 캠프에 들어가서 과연 어떤 경위로 들어갔고 누가 중간에 이 캠프에 들어오라 얘기를 했고 권유를 했고, 그래서 이 캠프에 들어가서는 실질적으로 어떤 활동을 했고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청와대가 입장을 밝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됐는데 지금 이제 문제는 뭐냐? 국정원과 검찰이 조금 요즘 이상해졌다. 왜냐면요, 이 간첩 혐의 분명히 정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간첩 혐의를 정하지 않고 혐의를 통해서 구속하지 않고요, 회합과 통신 혐의만 적용한 것으로. 그래서 이 간첩 혐의가 명백하잖아요. 왜냐하면 대련에서, 선양에서, 그리고 이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저야 이 정보 활동을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아는데, 이 프놈펜 캄보디아가요, 이 북한이 중국 다음으로 대남 공작 활동을 하는 지역 중에 하나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미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지금 이제 이 캄보디아에서 대거 탈북 이 17명 탈북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도 지금 프놈펜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가지고 그 지령문을 받아오고, 그리고 또 돈도 받아오고, 이게 그래서 중국과 프놈펜이 이번 적발된 이 공작원들의 간첩들의 접선 지역이 된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북한의 대남 공작 활동이 굉장히 왕성해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 회합과 통신 혐의만 정하고 이 목적 수행죄가 적용이 아직은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지금 검찰, 국정원 여기에서는 목적 수행 혐의를 앞으로 적용하겠다. 이렇게 지금 그래서 보완 수사를 철저히 하겠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목적 수행죄는요, 1심회 때 2006년도 1심회 때 목적 수행
혐의가 적용이 됐습니다. 이 목적 수행 혐의는요, 이 국가보안법 4조에 나와 있는 건데, 반국가단체, 즉 북한의 지령을 받은 이 간첩들이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활동을 할 때 적용되는 죄가 바로 목적 수행죄예요. 그래서 2006년도 1심에 따른 정해졌는데, 이번에는 아직 이 목적 수행죄 적용은 안 되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우리 법조계에서는요, 이거 봐라, 이거 결국은 이 대공수사인데 문재인 정권 들어서 대공수사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제대로 걸려들긴 걸렸는데, 지금 현재 김여정이 김정은한테 잘 보여야 되는데, 이 목적 수행죄로 간첩죄로 안 보는 걸 보면 슬그머니 또 이 간첩단 사건을 그야말로 뭐라고 그럴까요? 유명무실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꼬리 자르기로 끝내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가 입장문을 발표한 걸 보면요, 이 한마디로 해서 언급할 가치가 없다. 이렇게 딱 한마디만 하고 있어요. 딱 한마디만. 그래서 청와대 관계자가요, 지금 이거 중앙일보에 보도되고 있는 내용인데요, 야권에서 청와대 입장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취재자의 질문에 관해서 언급할 가치가 없는 주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이미 정치권 진입, 즉 총선과 지방선거에서 이 제도권 정치 말하자면 참여를 추진해서 무소속으로 입후보한 바 있습니다. 예, 무소속으로. 그리고 또 민주당 중진 의원까지 만난 바 있고요, 민하역 고위 관제들까지도 만난 사실이 드러났어요. 이것이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총장 캠프 측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노동특보단으로 임명됐고 문부 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민주당 중진 의원을 만나고 민하의 고위 관계자를 만난 사실까지 드러났다. 그래서 이 관계를 밝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김기현 원내대표도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간첩 활동이 이루어지고 정치권에까지 손을 뻗쳤다는 것을 국민이 상상이나 했겠냐. 문재인 정권에서 보안 기능이 얼마나 악화됐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 안철수 대표도 친북 정치 안보를 좀먹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 안철수 대표의 이 입장문을 보면 정부 여당의 모습에서 국정이나 안보의식, 자존심은 보이지 않는다. 돌이켜보면 9.19 군사합의 이후 지난 3년간 한미는 연대급 이상 총한발 쏘아본 적이 없고 야해 실기동 훈련도 없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 훈련만 있고 한미연합전력이 키보드 게임 전사로 전락했다. 이렇게 지금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안보 유기 정권이다. 힘없는 평화 영원할 수 없다. 이런 비판까지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대로 된 정권이라면 상식이 어긋나는 북한의 상투적인 수법에 단호해야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내 정치용 이벤트 속 남북관계에 집착하지 말고 군 통수권자로서 당당하게 안보 직무에 충실하라. 이렇게 해서 이 안철수 대표도요, 연합훈련에 대한 비판까지도 아주 이제 직접적으로 지금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훈련을 하지 말자라고 하는 이 여권의 70여 명의 이 연판장 돌린 거하고 이번에 이 북한의 간첩단 사건하고 이게 맞물려서요, 이 안보 문제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또 오르고 있고, 이럴 때 우리가 이 안보 문제를 제대로 비판하지 않고 혹시라도 말이죠, 이거 이 또 공안몰이를 하려고 하는구나, 야권에서 이런 비판이 설령 나오다 하더라도 이거는 팩트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훈련하지 말자. 70여 명, 연판장 돌린 거 이거 팩트잖아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간첩 4명 잡힌 거, 이것도 팩트잖아요. 3명이 구속됐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권에서, 박지원 국정원에서 간첩이 4명씩이나 잡혔다. 이거는요, 대대적인 사건이에요. 예.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비판하지 않는다? 이거는 대한민국 안보 주권을 김정은한테 포기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어느 유튜버보다도 이러한 이 훈련 하지 말자는 거, 그 다음에 이 간첩단 사건에 관해서 청와대 입장 나올 때까지, 그리고 엄격하게 이 목적 수행죄가 적용될 때까지 강력히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훈련 문제, 현재 김기현 원내대표, 그 다음에 유승민, 이런 사람들, 정진석, 전부 다 안철수 할 것 없이 모두가 야권에서는 일사불란하게 비판의 목소리를 더 높여라. 이렇게 제가 주장을 다시 한번 하고 싶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요, 이제 이런 이 스텔스 도입 반대 일당,
청와대에서는요, 일고의 가치가 없다, 이 언급할 가치가 없다 하고 이렇게 잘라서 얘기하는데요. 왜 일고의 언급할 가치가 없다고 하는지 이거를 우리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특보단에 가입을 한 건 사실인데 그러잖아요. 그리고 지하 조직까지 만들려는 건 전부 다 사실인데 이게 왜냐면 USB에 다 잠겨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언급할 가치가 없다. 정치권에 분리하면, 자기네가 남북 정상회담에 분리하면, 문재인 정권이 됐는데 내년에 정권 재창출해야 되는데 김정은이와 이 정상회담을 이용하고 싶은데 이번 스텔스기 도입 반대한 이 간첩단 사건과 관련해서 언급을 하면 다 이게 큰 실패를 본다. 그러니까 언급할 가치가 없다. 이렇게 지금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우리 국민들이 용납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언급할 가치가 없다는 얘기는요, 그만큼 국민에게 밝히기가 부끄러운, 그리고 불법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말을 아예 안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을 면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저는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자, 이제는요, 정치권 뉴스로 넘어가면 오늘 국민의힘 완전히 쇼크 상태에 있어요. 코로나 쇼크. 그래서 윤석열 총장 충청도 방문도 전격적으로 취소가 됐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 모든 일정이, 지도부 일정이 전부 올 수속됐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요, 윤석열, 이준석, 김기현 모두 음성으로 이 판명이 났다는 소식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다른 분들 지금 오늘 그래서 이제 원내 대책회의, 경선준비위원회, 정책 공모전 결선 심사 이런 것들이 취소가 됐는데요. 최대한도 빠르게 다시 이제 원내 복귀해서 제대로 이제 가동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요, 지금 우리 국민의힘의 내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특히 이번 윤석열 총장과 관련해 가지고 이준석은 윤석열 총장을 때리려고 하고, 윤석열 총장은 거꾸로 뭐라 그럴까요? 이준석이 이 대표가 얘기하는 어떤 이 지침, 방침, 이거를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지금 이 봉사활동, 그 다음에 경선 주자들 모임, 윤석열 총장이 휴가도 있고 다른 일정이 있어서 못 갔다 이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이준석 대표가 계속 밀어붙이니까 정진석 그야말로 이 친윤의 대표 주자죠, 대표 인물이죠. 전진석 의원이 이걸 가두리 양식에서는 안 된다. 이 멸치하고 돌고래하고 같이 끼워서 놀면 되겠느냐. 이 돌고래는 돌고래답게 놀 수 있도록 해라. 이런 비판을 내놨어요, 이준석에게. 그러니까 이준석은 바로 또 역비판을 하고 역공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존경하는 전진석 의원님께서 당 밖의 인사를 당 안의 인사를 한우에 비했을 때는 비유가 과도하다고 지적받던 기억이 난다. 왜냐하면 바로 이준석 대표가 얘기했잖아요. 유구다 한우다. 그러는데 이번에 멸치와 돌고래에 공정하게 대하는 것이 올바른 경선 관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돌고래가 다쳤을 때는 때린 사람을 혼내주고 약 발라주는 것도 제 역할이고, 멸치가 밖에 나가서 맞고 와도 혼내줄 겁니다. 이렇게 해서요, 이 경선 관리의 기준, 이런 거를 바탕으로 해서 정진석 이 의원한테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 원로 중진들과 그 다음에 이준석 대표의 이 맞싸움이 벌어진 것에 관해서 상당히 우려하는 시각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오늘 이제 윤석열 총장 결국은 충청남도 방문은 무산이 됐지만요, 과거에 이 SNS 활동을 지금 11살 때 부모님한테 썼던 이 손편지를 SNS,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공개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SNS를 통한 이 소통을 좀 활발하게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1살 때 말이죠, 이제 집을 떠나서 공부할 때 그야말로 이 고향 생각, 이거를 올리고 있어요. 저도 뭐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이 고향을 떠나서 객지에서 쭉 이제 공부를 해왔는데요. 정말 이 11살 때 얘기를 보면, 저도 뭐 고등학교 때부터 이보다 클 때 했지만은 무슨 말인지 참 실감이 가고 이 감개무량해지는 것 같습니다. 때는 언제냐면요, 71년도 7월 21일 날 윤석열 총장이 여름 성경학교로 3일간 집을 비웠을 때 부모님한테 쓴 편지인데요. 이 아버지 어머니 신혼이 보셔요. 이 신혼이는 동생입니다. 신혼이 잘 노는지요, 이렇게 쓰고, 또 아버지 어머니 몸 건강하신지요, 집을 떠나 숲에 가서 지내는 날이 벌써 하루가 지났습니다. 그러면서 이 첫날 저녁에는 배가 고파서 밥을 3그릇이나 다 먹었다, 이러면서 밤에는 집 생각이 나서 잠을 이루지 못했고, 3일 밤만 집을 떠나 자는데도 집 생각이 나는데 커서 미국을 유학 가서 3, 5년씩이나 집을 떠나게 되면,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끝으로 아침 저녁상을 보면 맛있는 것이 많이 있어요. 무엇보다 저는 독서에 취미를 붙였어요. 틈틈이 성경학교 도서실에서 책을 읽었어요. 그럼 이만 펜을 놓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요, 윤석열 총장은 해시태그 예나 지금이나 사람 참 한결같음 공깃밭 새 공기 이런 거에 해시태그를 붙여놨습니다. 이 인스타그램을 보고요, 지지자들은 정성스레 지금껏 편지를 보관해 주신 부모님께 존경을 표한다. 11살 때도 명칠 효자 부지런둥이, 글씨도 마음도 참 곱다. 어린 시절 성렬이의 착한 마음을 보여주는 소중한 편지, 한석봉 같다. 떡잎부터 남달랐다. 이런 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요, 이 캠프에 중요한 팀이 하나 신설된다, 이런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어서 여러분들께 보도를 해드립니다. 이거는 동아일보에서 보도하고 있는데요. 요즘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윤석열 총장 여러가지 좀 설화를 잇고 있어요. 부정식품 문제, 120시간 근무 문제, 후쿠시마 원전 문제, 밀란 문제 등등. 이러다 보니까요, 윤석열 총장은 이러한 이 설화가 계속해서 잇따른다 본다면 이거는 굉장히 심각하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실언들이 한두 번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계속 이어진다면 이건 변명의 여지가 없다. 오히려 분발의 계획을 삼고 실언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신지호 의원이 오늘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레드팀을 만들어 가지고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그래서 이러한 실언, 이것이 이제 여권은 여권이고요, 야권 내 다른 주자들한테도 상당한 이 공격의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드팀을 구성해서 시스템적으로 막으려고 하는 그런 이 캠프의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참 좋은 생각인데요. 제대로 막을 수 있으려면은 사전에 풍부한 뭐라 그럴까요? 이 정보를 윤석열 총장에게 제공하고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서, 그리고 반드시 이 토킹 포인트를 아주 이 꼼꼼하게 잘 챙겨 이 후보를 돕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요, 지금 이제 이 본격적으로 이제 경선 국면에 돌입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 레드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는요, 이 최재형 감사원장, 오늘 굉장히 중요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오늘 대구에 갔는데요, 대구시당에서 기자회견에서 밝힌 얘기인데, 이거 마치요, 이거 후보, 입후보 이거 처리하겠다는 거냐, 출마 선언 이거 없는 걸로 돌리겠다는 얘기냐, 이런 오해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이렇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개별적으로 회동할 기회가 있다면 언제든지 만나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당의 목표와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윤석열 총장과 힘을 합칠 방안을 모색하겠다. 그래서 여기서 힘을 합친다는 게 뭐예요? 이게 자칫 잘못 힘을 합친다는 것이 꼭 출마 포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까지도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각자 예를 들어서 다른 주자들은 윤석열 총장 때리기에 지금 바빠요. 그리고 또 이 최재형 감사원단도 점잖게 윤석열 총장을 견제하는 발언도 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됐는데 이런 상황에서요, 윤 총장과 힘을 합친다? 그러면 그러지 않아도 대체제다, 플랜 B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미국의 러닝메이트 같이 너는 대통령, 나는 부통령, 그러니까 총리 이런 시나리오를 혹시라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여론 타진 차원에서 1차적으로 매우 우회적으로 이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니냐, 이런 말들이 나올 수가 있다. 왜냐면은 국민들께서 보니까 두 사람이 힘을 합쳐야 한다는 말들이 많더라. 잘못하다가 야권 분열되는 게 아니라는 염려도 있더라. 그런 염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회동을 제안했던 것이다. 그러니까요, 야권 분열하면 이 최재형과 윤석열이 각각 계속해서 말하자면 경선 구도를 쭉 밀고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네거티브도 불가피하게 나올 수 있고, 그러면 분열을 우려하는 시각이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 최재형 감사원장 너무 준비가 안 돼 있다, 역량이 좀 부족한 거 아니냐, 그리고 정책도 윤석열 총장도 마찬가지지만 똑같이 부족하다, 이런 비판이 상당히 강하게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재형 감사원장은 뭐라고 그러죠? 이거는 너무 역량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엄청 잘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고, 그냥 솔직하게 너무 잘하는 것까지 얘기하는 것도 이상하지 않느냐. 사실 굉장히 이런 거 보면 최재형 원장이 굉장히 순진한 분 같아요. 섣불리 설익은 정책을 말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 이렇게 해명하고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자꾸 플랜 B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플랜 B. 예, 그래서 플랜 B는 윤석열 총장에 뭔가 있을 때 대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윤석열 총장 지금 뭐 X파일 근거가 없다 이렇게 지금 거의 다 결론이 나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플랜 B를 말하자면 이거 출마를 거꾸로 안 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 분열을 하는 것을 국민들이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 그래서 뭔가 힘을 합치겠다 이런 얘기로 대신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받아들일 소지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요, 최근에 이 최재형 집안 며느리들이 이 애국가, 이 명절 때 애국가를 4절까지 부른다 이렇게 되니까요, 이걸 가지고 또 비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열받았어요. 이 며느리들이 열받아갖고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나라가 잘 된다면 애국가는 1000번 만번이라도 부른다. 이것이 이 돌아가신 시아버님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하는 길이다. 그래서 그런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이러는 가운데요, 그야말로 이제 최재형 원장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그럴까요? 좀 보완 설명했는데, 이 가족 명절에서 4절까지 부른다고 하는 것이 아주 오래된 일은 아니고 최근부터 그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정권이 워낙 나라를 망가뜨리니까 이렇게 이 최재형 감사원장, 이 집안이 시아버지 엄청난 그야말로 이 안보의 최일선에서 뛰신 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진정한 국가에 대한 애국심 차원에서 애국가를 4절까지 부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요, 정치적인 이 공격의 이슈로 생각하는 일부 인사들이 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이 오재세 민주당 이 사선 의원인데요, 이 국민의힘에 입당을 전격적으로 했습니다. 이 국민의힘에 입당했는데, 이 오재세 전 사선 의원이 입당한 것은 지금 문재인 정권은 회생불능 상태인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무능과 무책임을 더는 바꿀 수도 또 두고만 볼 수도 없다. 그래서 탈당한다 이런 입장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분은 이 사선 의원 출신이고요. 19대 때 보건복지위원장을 맡았고 20대 국회에서는요, 민주당 전대 준비위원장까지도 맡았습니다. 그래서 전당대회까지 주재할 정도로 굉장한 정치적인 역량, 비중이 있는 분인데, 이러한 오재세 의원이 그야말로 이제 민주당, 이런 민주당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용납할 수 없다는 가장 큰 이유는요, 비판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대깨문들이 난리를 치잖아요. 그리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비하면 개혁되고 변화할 가능성이 더 크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에 탈당을 하고 국민의힘 입당 절차를 마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제 저녁 방송을 마치고요, 저녁 식사 후에 또 좋은 뉴스를 가지고 여러분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많은 시청 거듭 감사드립니다.